제18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 및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껏 공보관 기획 신전략국토관 2015년도 대하여 개헌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조례안은 심사 토론과 함께 의결까지 마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원장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283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주택, 상가 등 신축 건축물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각종 건축, 주택, 공장, 개발 행위 등 인허가 업무의 지속적인 증가와 환경, 위생, 공원, 도서관, 수도 등 주민 편익 사업, 생활 민적 민원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행정 수요의 증가 부서를 중심으로 조직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5조의 2 신성장 전략국의 업무조정 사항으로 문화 콘텐츠 및 대표적 평택 문화축제 개발을 문해 관광과로, 해외 자본 및 기업 유치 관련 업무는 기업 정책과로, 공여지 관련 업무는 주민지원과로 조정하고, 항만지원과에서 수산 업무를 보강하여 항만수산과로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시민 참여와 군경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교육과의 거버넌스와 군경 협력 업무를 보강하여 자치행정과로 명칭 변경하고, 상생협력과의 교육정책 및 평생교육 업무를 보강하여 상생교육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 축수산과에서 수산 업무를 항만수산과로 일관하고 축산정책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각종 개발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건축, 주택, 인허가 등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건축과에서 주택 업무를 분리하고 주택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정원의 총수를 1754명에서 179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731명에서 1777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5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3 별정직 공무원에서 7급상당 10%에서 6급상당 34% 이내, 7급상당 66%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6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를 1754명에서 1797명으로, 일반직이 현행 1710명에서 1752명으로 42명이 증원되며, 직급별로 보면 5급 1명, 6급 7급 9명, 8급 17명, 9급 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별정직은 2에서 1명이 증원되고, 정무직이나 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283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험장 청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평택시 행정기금이 정원들의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쪽 검토 의견으로 본 주요 내용으로 직급별 경우는 일반 직원 1710명에서 1752명으로 42명 증원되었고 별정 직원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되었습니다. 신성장 전략국 관련 조직은 항만과에서 수상 변경은 따라 명칭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문화 콘텐츠 및 대표적 문화축제 개발 업무를 문화관광 업무 조정과 해외 자본 유치, 조합기획 수립, 국내 입주, 외국 기업 유치 업무 정책가로 업무 조정은 위하여 자치행정과는 과 국정협력 업무를 보강하여 명칭 변경을 하고 상생교육과는 교육정책 평생교육 업무를 보강하여 명칭하려는 사항. 산업 관련 조직은 축산과에서 축산정책과로 명칭 변경은 수산팀이 항만수산과로 이관되는 명칭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 관련 조직은 주택과 신설은 각종 택지개발로 인하여 급증하고 있는 건축, 주택, 인허가 등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건축과에서 주택 업무를 분리하고 주택가를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별정직은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은 별표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3. 별정직 공무원에서 7급 100%에서 6급 상당 30%에 7상 60%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정책 기획 및 정무적 업무 보좌와 시민사와의 협력 소통 기능을 보강하려는 사항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 조직 지속적으로 행정교 증가부서 중심으로 조직 체계를 조율적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행정기구 정원들의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기대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의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를 하면은 그 정원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이게 이거는 그럼 누가 더안 했어요? 인원도 보강했습니다. 이거는 네, 지금 그 업무를 주택 업무를 보고 있던 업무 팀이 그대로 감에 증원을 내고 그것도 이렇게 해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원과를 신설하면서 그게 됐더니 이제 그런 공원 관리를 뭐 홍산 출장소 그리고 안전 출장소 그 인원을 이렇게 빼가서 지금 좀 혼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거는 어떨까요? 네, 여기 출장소 업무는 그대로 해본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만 가는 건데 출장소 업무는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거 없고요. 그렇게 어떤 뭔가가 이렇게 중앙으로 좀 하나 치우쳐지면은 그 인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 출장소 쪽에서 이제 빼가 하다 보니까 이제 공원과 같은 게 생기면서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도 공원과도 뭐 인원을 좀 충원을 시켜줬지만 지금 출장소들은 인원이 많아요. 그것 좀 이거 좀 잘 이거 어떻게 그래서 요번에 정원 증원되면서 출장소에 그 지난번에 이제 의원님들이 일부 그 공원 업무의 문제점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이 출장소에서도 공원 유지 관리 업무는 할 수 있게끔 요번에 좀 인원을 증원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분청 관할 또 이제 관계 출장소 이런 시스템 돼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이 출장소들이 이제 우리
시끄러워지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인원 때문에. 그런 것 좀 이렇게 좀 빼주시고. 저번에도 뭐 저기 했지만 지금 이제 뭐 항만 지원과에서 이제 항만 이제 수산이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의 이제 항이 있지만 뭐 이게 뭐해서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지원해주는 역할이었거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썼는데 이제 그 땅을 이제 그에서 투자하면서 지금 우리 지분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산이 아직까지는 내수면이거든요. 우리가 뭐 이제 하는 거는 아마 뭐 취업압류 그 정도인데 굳이 이걸 합쳐야 되는 건지. 지금 과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 팀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 수산 업무는 이제 주로 이제 그동안은 이제 내수면 위주로 많이 이렇게 해왔는데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이제 내수면 아니라 이제 해수면도 이제 우리가 좀 많이 강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쪽에 이제 이 어업도 이제 해야 될 부분 선착장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이제 앞으로 선택적 이제 국비 이제 확보하는 앞으로 몇년 후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일원화시켜서 좀 같이 하고 앞으로는 이제 이 항만이라든가 수산 업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양 레저 부분도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좀 전망이 있고 많이 아니 해양 레저도 이제 많이 이제 앞으로는 그거는 내저팀을 별도로 해야 되겠지. 지금도 평소에 그 내저라고 하는 게 다 합법적으로 하는 아니 근데 지금은 항만과 같이 좀 이렇게 묶여서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를 가지고 좀 계획을 좀 잡았습니다. 문화관광과 이제 또 행정장애 하나가 넘어오는데 뭐 콘텐츠 개발이나 뭐 이제 대표 축제 같은 지금 문화관광과 그 직원들이 특히 봄철 아마 4월달, 5월달 뭐 6월까지도 주말이면은 다 근무하시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업을 시키면은 이게 너무 과정화되는 것이 아닌지. 문화예술이라는 게 참 해놓고 정말 못 듣는 것이 문화예술이거든요. 너무 많이 또 부서에다가 또 과정화하면 옛날에는 이제 문화체육까지 해갖고 굉장히 범위가 커서 너무 크다고 해갖고 지금 체육을 별도 띈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이거는 좀 틀린 거거든요. 뭔가 여기서 보면 저기 지금 콘텐츠 개발이나 이제 대표 축제 같은 거 하는 거는 준비하는 거거든. 굳이 여기다 붙일 필요가 있는지. 그러면 문화 정책에서 같이 해야 돼요. 근데 그 조직을 향후 이제 준비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회장님 말씀하신 것 마냥 또 인원이 좀 수요일 경무에 시달리는 건 사실이니까 저희가 인원을 좀 부각하면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신성장 전략에 문화 콘텐츠팀이 있었는데 그 신성장 전략은 이제 한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본연에 이제 그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약간 문화관광과에서도 그 전에도 일을 같이 좀 수행을 해왔습니다. 관광부하고. 그런 논리라고 하면요, 신성장 전략을 해체해야 돼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신성장 전략국을 해체해서 다 거기 업무 맞는 거 있어요. 산업환경부로 넘기고 했다 그러면은 원래대로 가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문화관광과 쪽에는 인원을 증원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증원을 증원해서 동의하시죠.
아니 뭔데요 왜 주말이면 4월달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문화관광가 뭐 체육이라든가 뭐 다. 같이 하니까. 아니 체육은 체육대로. 아니 문화체육이랑 같이 가잖아요 행사가. 네. 그것도 뭐 축제도 그냥 동서남북 해고 또 시간이 거의 다 이제 오후에 밀려 있기 때문에 오전부터 점심 먹기 전부터 거의 가야 돼요. 시간은 뭐 3시라고 그러지만 그 전에 가서도 또 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수행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많더라고요. 주말마다 저희들도 뭐 많이 그런 행사에 가보지만 또 뭔데냐 그렇다고 뭐 진급에 뭐 인센티브 주는 것도 아니고 일만 시키고 이론을 좀 보강이 필요해요. 네. 도에서 공문이 오거나 그러면 업무가 이원화돼서 어차피 지금 신청장하고 업무가 이원화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다 겹쳐요 지금. 뭐 신청장 전략국에 있는 게 개발 업무에서는 산업환경부하고 기업교통부하고 또 겹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종합적으로 어떻게 그 치고 해갖고 지금 시작을 먼저 잘 하라고 해서 우리가 신청장을 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도에서 양쪽 문화관광가로 오는 공무원이 또 신청장으로 나눠지고 그러니까 한 개 부서에 집중하면서 그런 업무 관련과도 보강을 인력을 해주고 하기 위해서 개발에 대해서도 신청장으로 가고 산업환경부 기업적 개발로 가고 이게 나눠지지 않아요? 거기는? 공무원이 왔을 때 양쪽으로 다 이제 나눠서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일단 문화관광과로 일원화 해갖고 지금 우리가 없던 신청장 전략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됐든 지금 뭔가가 지금 잘 만들어지고 그거를 분담을 좀 시작을 먼저 신청장에서 좀 준비 다 해놔서 그때 사업부에다 넘겨주려고 우리가 신청장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한쪽에서 먼저 일하고 이쪽 밑에서는 다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지금 그게 서로가 업무가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 신청장 만들 때 어떻게 됐던 부서마다가 일 잘하는 친구들 다 데려다가 많은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서로가 교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청장이라는 게 예전에 뭐 지금이야 지금 뭐 근처 마트 같지만 그 지역 공직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외톨이 같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 이게 중복돼서 그런 거예요. 뭐 기업 정책과 넘기는 건 다 마찬가지야. 그리고 솔직히 뭐 신청장에서 뭐 대학 유치, 뭐 병원 유치 이게 우기심으로 되는 겁니다. 일을 하려면 인원을 해야 되는 무슨 달랑 2명씩 그 팀장하고 직원하고 해갖고 그게 일이 되겠냐는 거야. 그리고요, 지금 또 뭐, 결정적이고 설명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제, 뭐 작년에, 재작년에, 할때 그 6급, 그 띄웠죠.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바로 뭐 6개월이 됐던 뭐 1년 있다가 뭔가 이렇게 해지. 지금 벌써 반이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해서 용도 안 맞는 게 뭐냐면 지금 해갖고 뭐 시민들하고 뭐 단체하고 뭐 있는 걸 협의한다?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뭐 물론 뭐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진작에 뭐 올렸으면 더 좋은 건데 뭐 지금 체제로다가 한번 원만히 이제 해결해 나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개발 사업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은 요구사항들도 이제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소통을 하려면 지금 비서실 체계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부도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인사들을 좀 뽑아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좀 그런 거를 좀 보강시키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요. 지금 이제 이제 6급 당당인데 여기서 소통하고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장관이라 그러면요. 사무관 이상, 서기관급까지 괜찮다고 해요. 본인은 할 수만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우리 같은 선출직 했던 분들, 도의원들 하셨고, 시의원님들 하셨고,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평택에 있는 거 전반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시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데, 결정 6급이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문을 하는데, 6급이 뭘 해, 여기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지역이라는 것도 우리 지역에서도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문관들도 꽤 있더라고요. 공직자 출신들도 있고 또 이제 선출직 출신들도 있고 우리 시도 이런 자문관은 일정 보수를 이게 거기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부 북부 서구가 있어요. 그런 쪽에다가 어떻게 됐든 명예직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도 필요한 거지 이게 한쪽 하면 옥상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시작했을 때는 해보려고 의지 있고 처음에 계속 해야지 이걸 갖다가 그냥 한 번 해서 안 됐어. 그냥 2년 동안 방치했다가 다시 올라오면은 이게 되겠냐 이거죠. 의지가 없는 거죠. 별정 5급 이상 큰 기관이라 될 수가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 일부 시가 6급 별정직을 쓰면서 좋은 분을 많이 쓸 수 있더라고요. 지금이야 이 별정직이가 많이 좋아서 별정직이고 시민단체 협력 이런 거는 다 해놨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예요 정치. 지금의 보충 질의 하나만 좀. 만약에 전문위원을 든다면, 그럼 지금 이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사실 우리 공직자 1754명이 각 부서에서 업무를 전혀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업무를 제대로 관장에 쓰는 과장들이 있고 팀장이 있는데, 현장 가서 전부 점검해서 하면 되지. 특별한 기구 뭐 필요겠어요, 그게. 그거 잘 좀 생각하시고. 근데 그렇게 보시면 또 그런 것도 좀 있지만은 지금 다른 시군들도 이게 지금 우리 행정만으로다가 소통이 이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 우리하고 비슷한 의정부나 광명이나 동두천, 의왕시, 광주시 같은 데도 별전 6급을 줘서 이제 시민사회하고 소통하도록 그런 제도들을 이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이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동안에 전에도 좀 있어서 이제 좀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두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시점에서 각종 개발도 많고 민원도 아마 지금 우리 위원장이 아시다시피 지금 비서실에 오는 민원이 보통 많지 않습니다. 아니 비서실에 민원이 많이 온다는 것은 집행부 각 국이나 과에서 일을 안 되기 때문에 글로 가는 겁니다. 그럼 시장님이 직집하면 되죠. 부시장님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원활하게. 그래서 원활하려면은 더 현장을 세밀하게 한번 좀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양경수님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맞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일이 안 되는데 이 돈을 통해서 하면은 뭔가 해결이 됩니까? 똑같은 말이거든요. 꼭 그런 그리고 이게 시작을 했었으면요 당연히 TO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시작할 때 이거를 딱 구색을 맞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로. TO도 있는 거고. 근데 왜 못했냐고. 이건 TU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정원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 있어요. 정원이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민선 뭐 이렇게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같이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팀을 꾸려서. 다 시장 보자 하는 건데, 행정적인 저희가 있지만, 또 이제 결정적으로 해갖고, 또 그 외적으로도 이제 뭐 정부적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티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작에 이걸 못했어. 의회에서 이제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이유가 있어요. 사전에 그런 안 좋은 저기들이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뭔가 그걸 해소시키려고 바로 뭔가를 해서 문제를 했고, 지금 의지가 우리가 뭐 예산 때 12월 달에 예산해갖고 부결되면 다시 또 뭐 1차 때 하고 또 다시 뭐 2차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냥 내 동네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이런 게 하면은 뭐 후반기 뭐 이렇게 다시 선거 준비하는 건 뭐예요? 헬레는 초장에 하든지 초장기 안건 상정했다가 했다 안 됐으면 그 다음에 또 해야죠. 그래서 지금 부결을 한 번 또 필요하니까 지금 이번에 다시 올리는 겁니다. 지금 몇 번째 올리시는 겁니까? 이게 두 번째. 두 번째죠. 네네. 2년에 한 번씩 올리는 거야? 바로 준비를 뭔가 변형을 해서 해야죠. 그게 뭔가 일을 해보자 하는 의지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다는 게 지금 아까도 뭐 민원이 우리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뭐 개발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해결된 게 있어요? 민원 해결된 거 10년 전 민원이 지금까지 계속 민원이에요. 우리 평택시는. 그러니까 뭐 지금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거를 좀 의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고 이런 협조를 좀 뭐 이런 개발이나 이런 거에서 지금 이제 지역 주민들 또 특히 뭐 이런 조합 또 뭐 우리 시민들하고 또 뭐 시행사 간의 이런 민원 서로가 어떻게 보면 양쪽 민원이 있으면 아 한쪽에서는 그래도 행정이 올바르게 하는구나 그런 얘기 들어야 되는데 이건 양쪽에서 욕을 다 먹고 있어요. 앞으로 좀 잘 좀 하게 좀 그러려면 이거보다 더 규모 있는 뭔가를 더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해? 아, 그 협의 좀 조율 좀 해서 하십시오. 둘이서 하려면 되냐고요, 민원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개발 같은 경우에도 바람불 때 연날려야 돼요. 지금 우리 평택에 이런 개발 뭐 삼성이 들어온다, 뭐 LG가 뭐 들어온다 해서 뭐 KTX 그래서 뭐 후재가 있지만 오래 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럴 때 뭔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생적으로 해서 뭔가 돼야지 이게 지금은 상생민가에서 뭐 교육과 교육 그 팀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생하는 게 뭐 평택강 그 매립지 분쟁 때문에 뭐 당진하고 그런 것만 상생이냐 이거야. 지역과 지역 주민들 간에 지금 그것도 많잖아요. 그것도 다 상생이에요. 그러면 이런 쪽에서 그런 거가 통합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놔야지. 그 바 유지하려고, 팀 유지하려고. 안 맞는 조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좀 다시요, 저기, 조직팀에서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만 말씀. 예, 연구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지대시고 합니다. 이번 행정기구 정원조례 일부 개정 중에는 뭘 얘기 안 할 거리가 한 개도 없네. 전부 다 이게 진짜 의회에서 이 지휘를 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지난번 의원관들에서도 일부 제기됐고 별도로 뭐 오셔서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구나.
항만지원과를 수산 업무를 포함해서 한다는 것이 진짜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아니 평택시는 지금 경기도가 항만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통합해는 거 가지고 안 된다고 그 한쪽에서는 신문에 보도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또 거꾸로 평택항을 또 이 수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희석시켜서 한다? 아니 그리고 수산업무가 같은 물이라고 하면 상하수산하고 다음 기준에 물은 그 물은 아닌가? 그리고 진작부터 중앙정부의 이 조직과 연결 같은 거 그동안은 뭐 한 거예요 도대체가? 그동안에 못한 거를 계속 못할 수는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답변할 때도 보니까 그동안에 잘못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잘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조금 이따 신성장 얘기를 또 할 텐데 신성장 전략국 만들 때 정말 당찬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의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해준 거예요. 한시적이라도. 신성장 거 다 빼가지고 하면 신성장 도대체 뭐 할 거예요 이제? 상생협력과 만들 때 뭐라 그랬어요? 그거 만들어 줬어. 지금 와서 뭐 할 일이 별로 없다? 지금 이것도 조금 있으면 또 원위치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인데 앞으로 잘해보겠다? 그 얘기가 온전히 안 들려요. 그리고 문예관광과의 문화 콘텐츠 및 대표적 평택문화 축제 개발을 신성장 전략국에서 문예관광과로 빼내. 해외 자본 유치 종합 계획 수립, 국내 입주 외국 기업 유치를 신성장 전략국에서 기업 정책학으로 빼내. 신성장 전략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요거 지금 그나마 요거 지금 그래도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뭐예요? 그럼? 거기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대학병원 유치하는 거? 뭐 이제 브레인시티 사업이라든가 평택고나 지역개발 사업으로 삼성산업단지 지원이라든가. 아니 평택광원은 엉키고 설키고 해서 이래 보이는 거 그거 붙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신성장 전략국을 만들 때에 다른 부서에 있는 거 다 모아다 갔잖아요. 얼마나 했다고 벌써 이제 이것도 한시적인 조직이요. 신성장 전략국 만드는 거는 그게 한시적이 언제 내년까지인가요? 내년 10월. 네, 내년 10월이면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거기서 뭘 또 빼고 끼고 뭐 이래. 아니 한시적 조직은 그냥 끝나는 건데 그때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자치교육과에 있는 교육 업무를 상생협력과로 가는다. 아니 상생협력과하고 교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평택시 마인드가 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평택강 상생회냐고 뭐 그 당진 아산하고 싸우는 것 때문에 상생협력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거하고 교육도 당진하고 아산하고 싸워요 우리가? 그 교육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외부 기관하고 같이 협의할 사항들이 많이 아니 있으니까. 그 외부 기관하고 할 때 지금 자치교육과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능력에서 못해나? 근데 거기가 이제 너무 가가지고 비대해지니까. 아니 비대해서 상생협력과 뛰어내가 아닙니까 자치교육과에서. 그러면 그때 다 뛰던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하냐고. 그리고 산업환경국에 있는 축산과는 축산정책과는 뭐 항만 수산과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결정직 한 명 6급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좀 전에 뭐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이 6급 결정직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저는 전에 보면 이 사람이 뭘 역할을 좀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답변한 거 보니까 이상한 답변이 있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예요? 6급을 둬서 뭘 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동안은 이제 뭐 이 관련 부서에서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도시개발이라든가 이제 각종 개발 사업들이 많이 하니까 이제 집단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시민들도 이제 부서에서 과장이나 부장하고 이렇게 대행하는 것보다 모든 점들 이제 시장실로 다 많이 오는 이런 추세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좀 이 중재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이 전체적으로 아까 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이
정무적으로도 판단할 부분들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이 6급 상당의 좀 이런 외부 전문가를 좀 채용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면은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 역할을 발휘하려면 최소한 중앙정부의 한 국장급 정도 퇴직한 사람 정도 와야 되겠네요. 아주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을 깨뜨려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입지도 있고 설득력도 있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민원이 많이 있고 그것을 시장실로 몰려드는 것을 이 사람이 컨트롤 타워를 한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 다른 부서가 일을 해고 안 해고 문제를 아까 지적했으니까 또 그렇다고 치고 비서실장은 뭐 하는 거죠? 그럼 비서실장 역할은 뭐예요? 그리고 거기서 전화 받고 그냥 하는 역할은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그 단속하는 사람이 뭐예요? 비서실장 역할이 뭡니까? 근데 뭐 이 종합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아까 그 공무원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이 정무적인 적으로 좀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외부의 민원 그러면 그 6급 상당의 별정직이 각 해당 부서에서 관련돼 있는 민원이 시장실로 오면 그걸 조율하고 뭐 이렇게 뭐 한다고 했는데 그 6급에 있는 사람이 해당 부서의 과장 국장들을 다 통제할 수 있어요? 컨트롤 타워로서 다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습니까? 끌고 간다는 것보다는 좀 중재 역할을 좀 하는 아니 그게 무슨 얘기가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걸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가 거창하게 이 6급을 통해서 전체를 뭐 조율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어거지가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민원 그렇다고 해서 뭐 다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6급을 얘기할 때에 그렇게 과대 포장해서 얘기하면 스텝이 꼬입니다. 여 의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6급에 대해서 쓰겠다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거창하게 포장하면요 오히려 이 반론이 더 세집니다. 저는 6급 결정적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내에서 6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야 돼요. 물론 뭐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비서실장이라든가 행정적으로다가 이제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지금 외부 인사는 좀 깨 있고 좀 이 마인드가 좀 이 소통이 될 수 있는 역량은 우리 행정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평택시의 행정조직을 뭘로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이 공무원들이 이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한다는 그런. 그러니까 그거에 이해를 하는데 6급 결정직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요. 그러니까 뭐 의식이 깼다. 보는 눈이 다르다. 다 좋아. 통솔을 할 수 있느냐요. 통솔이 이제 얼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저도 이제 그러니까 보는 의문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면 오히려 과대 포장돼서 의문점을 삼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6급 결정직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얘기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6급 결정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솔직하게 해야지. 되지도 않는 얘기를 6급이 마치 뭐 부시장급으로 격상해서 그 역할을 할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분들은 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냐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건 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고요. 또 뽑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굴 뽑을지 모르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이 인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루두루 정말 민원이라는 게 이 시장하고 가까운 사람만 내지 않잖아요.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시민들도 낼 수 있는 거고, 또 어찌 보면 이제 이 정당 정치니까 시장도 뭐 같은 당만 민원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당도 있고 당에 소속돼 있지 않은 사람도 놓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거를 뽑을 때 그냥 한쪽에 그냥 모두 이렇게 하는 건 안 맞아요. 이런 분들은 정당 색깔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루두루 보고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두루두루 할 거 아니에요? 한쪽 색깔이
너무 이게 세면 그쪽에만 쳐다볼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좀 더 이 육급에 대한 걸 좀 솔직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저는 여기에서 이 건축가와 주택가로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저는 그 이견을 달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성장하는 주제에서 업무가 좀 과다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뭐 필요한 조직을 만드는 거에서 그건 뭐 별 이의가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정도에 그래서 이거를 일부 수정해서 이게 통과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 전체가 이게 지금 문제도 고려해야 되는 건지 참 헷갈리는데 평택시에서 정말 너무나 이게 이 의회를 알고 뭘로 알고 있는 건지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메시지가 의원들로부터 나갔고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다 의원님들 찾아가서 얘기할 때도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 거고 그런데도 뭐 그대로 갖고 와서 이걸 해달라고 하고 있으니 그러면 최소한 정말 문제되는 것들을 좀 골라서 이런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의원님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는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하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 질문 맞죠? 예, 이기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오신 건가요?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요? 일단 뭐 제가 항만수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삼면의 바다고 우리나라는 뭐 해양, 바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항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그동안 얘기를 해왔고 물론 시의회뿐만 아니라 뭐 국회의원들이나 시장 뭐 이런 역대 이런 분들도 늘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유일한 항해임에도 불구하고 발전 속도는 뭐 그렇게 빠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항만수산과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저희가 좀 더 모양을 크게 해양수산과 이런 정도의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저희가 항이라는 물론 평택시에 소속돼 경기도에 소속돼 있지만 그런 항만, 뭐 이런 관계에서 좀 더 우리가 해양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는 그 부분도 이제 항만보다는 해양 쪽으로 다 이렇게 또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할 때는 해양에는 너무 이제 범위가 이제 광범위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 평택에서 항이 아직은 있으니까 항만으로 이렇게 가는 게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더 기구가 확대된다든가 이제 평택항이가 활성화가 되면은 해양 뭐 이런 해양 쪽으로 넣어서 국이라든가 이런 거로 아까 얘기했던 뭐 내정 분장에 그래서 생각해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 해서 항만 예를 들어서 항만과 뭐 해양 레저과라든가 수산과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국도 이제 앞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 전에 이제 김혜영 의원님도 국으로 우리는 평택항을 국으로 승격을 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을 그 전에도 계속 내셨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평택항이 추후에 뭐 발전하고 뭐 이런 다음에 우리가 그런 걸 고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방자치지만 우리가 그게 만약에 법이나 이런 거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면은 저희가 모양을 좀 크게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우리 시 인구가 50만이 안 되기 때문에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그 재량이 있으면서 좀 있으면 50만이 넘으면 국이 더 증산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좀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검토했습니다. 저는 이게 현재 항만과에 다양한 인재분들도 계시고요. 그분은 뭐 나중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평택항을 발전시키고 더 크게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드릴게요. 자치교육과의 상생교육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상생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상생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이제 협조하고 서로 이제 풀어나가는 이런 그 역할을 좀 행되는 그런 정도가 저희는 참 우리나라의 한글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오늘 새삼 느꼈습니다. 도대체 상생이라는 뜻은 서로 살린다는 그런 뜻인데, 물론 좋습니다. 서로 살린다. 자치교육과에서는 뭐 서로 살리지를 그동안 못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거예요? 자치라, 또 교육이라는 건 되게 보수적이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건데, 어디 가나 상생자를 붙이면 다 이게 무슨 쇼맨십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행정 이런 부분들이 무슨 뭐 이게 말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자치교육과에서 상생교육과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이게? 상생이란 말은 그냥 앞으로 평택시의회도 상생 평택시의회로 아마 바꿔야 될 것 같고,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상생자 붙으면 무조건 다 좋은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이 교육도 이런 이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어차피 이제 거기도 별도의 기구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도 이제 이 같이 협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먼저도 그 간담회 석장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이 상생과 처음에 할 때는 이제 평택항 전개 문제 위주로 이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네. 이 아직 팀도 2팀밖에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평택항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면은 이 과를 계속 이제 이 유지를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앞으로도 이제 이 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범위가 계속 앞으로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에다 교육 업무를 주고, 나중에 이제 이 평택항 경계 문제가 이제 종료가 됐을 때는 이거를 이제 자연적으로 이 교육 전담 과가 이제 생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장기적인 생각도 갖고 이렇게 좀, 그러다 보니까 상생자를 아직은 없앨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상생과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상생을 교육과에다가 붙인 거예요? 아니, 할 일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직은 이제 이 평택항 분쟁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갖고는 교육 업무는 계속 이제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해서, 같은 과에서 이제 이 업무를 좀 뭐 상생협력과하고 교육과하고는 좀 업무 성격은 좀 틀리지만, 같은 과에다 좀 둬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31개 시군 중에서 그 자치교육, 행정 이런 부분에서 교육 이런 부분에 상생자를 많이 붙이시나요? 아니, 다른 지구는 뭐 교육 전담에는 과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상생협력과는 거의 있는 과는 저 시구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거 정말 그 교육에다가 상생자 붙이고 뭐 여기저기 상생자 붙이고 뭐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자치교육과는 정말 말 그대로 하던 업무가 있는데, 갑자기 앞에 두 글자 딱 붙여가지고 상생교육과라고 붙이고, 상생협력과에서는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상생협력은 먼저 해오던 업무, 그 평택항 경계 분쟁 업무, 그 업무만 이제 전담해서 할 겁니다. 그전에는 특별하게 그 과에 맞는 일이 그거 때문에 이렇게 생성된 과였기 때문에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뭐 여기 거버넌스 팀, 군경 협력팀. 그럼 그 전에 군경 협력팀은 어디에서 담당을 하셨나요? 군경은 이제 그동안은 이제 많이 이제 분야별도 많이 좀 틀렸습니다. 이제 이 자치교육과에서 이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교육과에서 자치행정팀에서 하고 있었고요. 이제 이 을줄련이라든가 이제 각종 완화훈련은 이제 이 재난안전에 민방위 팀에서도 했고,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상생협력과가 이제 뭐 물론 거버넌스 팀이나 군경협력팀 뭐 이런 자치에서 지금 너무 업무가 과중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치교육과를 갖다가 상생교육과라고 이렇게 붙이는 부분들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항만수학과를 좀 우리가 좀 더 크게 한번 바라보는 시각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6급 별정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6급 별정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필요하다는 생각은. 그때 아까 양경석 그전 얘기를 했지만 진작 얘기 안 하고 왜 지금 이제 하반기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이제 필요할 때가 된 건가요? 아니면 비서실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신다는 얘기했는데 그것도 저희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비서실에 일이 많으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과에서 일을 못 하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을 다 그쪽으로 모으는 거거든요. 그건 행정의 낭비입니다. 그 과에서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왜 비서실로 사람을 모으려고 그럽니까? 사람을 일부러 모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아까 전에 이 공무원들이 뭐 그렇다고 관련 부서에서 안 해고 그 능력이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좀 더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놓은 거지 뭐 일부러 거기다가 민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면 서현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자치교육과로 바꾼 지 얼마나 됐죠? 아니 지금 요번에 하려고 그 전에 자치행정과였어요. 옛날에. 그 전에는 자치행정과였어요. 교육 업무는 계속 거기 있었어요. 교육 업무는 했는데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자치교육과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 1년 넘 1년 전에 다시 자치행정과로 다시 변경한다고요? 요게 이제 1년도 안 돼서? 예, 주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는데 교육 업무가 독립적으로 다른 시거나 큰 시에 보면은 이게 확대가 되고 이제 자치교육 쪽으로 가고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해서 도서관이라든지 여성영양 기능이 통합돼 갖고 별도 사업소나 구구를 승격되고 교육이 별도로 이렇게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은 이제 저희가 경계 문제가 해소가 되면 상생경력과를 말씀드리는 게 자치교육과 자치행정과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일을 자치교육과에서 똑같이 했던 거죠? 예, 그 업무는 그러면은 지금 자치행정과를 다시 바꾼다는 건 자치교육만 빼서 교육만 빼고 그대로 이제 옛날에 있던 명칭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빼서 다시 자치행정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교육을 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계획을 1년도 안 돼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제 이 자칫 이 교육과가 지금 아까 이제 법원은 팀하고 이제 이 군경협력팀까지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너무 이제 팀이 비대해지니까 거기서 이제 이 어떤 업무를 좀 떼내는 그래도 좀 교육을 빼내는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교육이 이제 계속 증가가 예상이 되니까 우리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교육을 전담하는 과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택하는 분쟁 문제가 끝나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교육 전담과로 가는 그런 단계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을 좀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바꾸실 때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하고 찾아가려면 민원 같은 거 처리하려고 해서 엄청나게 우리 직접 저희 연결된 저희들도 그거를 굉장히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2년 만에 바꾸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계획을 세워갖고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지금 별정직 2명에서 3명으로 늘리시라고 했는데 시민소통 비서, 시민단체와의 협력 소통 자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장님 그동안에 소통을 시민단체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 6급 그 비서실장이 이제 거의 이제 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시장님이 시민단체와 이런 소통이 안 되셨어요 그동안에? 아니 안 됐다는 거보다 이제 조금 더 잘하겠다고? 업그레이드 좀 해서 좀 잘해보겠다는. 그럼 2년 만에 아까 양경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년 만에? 글쎄 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 좀 보완을 해서 이렇게 좀 더욱 좋았었던 건데 좀 이 기한이 너무 좀 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공감을 했는데 좀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좀 잘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를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시에는 지금 모든 업무가 그 담당자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분이 담당자가 휴가를 가거나 뭐 그냥 하게 되면 다른 그 업무의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해요? 지금 뭐 간단한 민원 같은 거는 옆에 이 휴가라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라는 그러니까 정부보다는 이제 그 휴가를 가는 게 뭐 일시적으로 간단하게 뭐 2, 3일 가는 적이 같으면 옆에 사람이 단순 민원이라든가 급필 민원을 해결하고 뭐 병가라든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할 때는 아예 업무를 다른 사람이 지정을 하고 이렇게. 그렇지 않던데요. 예를 들면 2, 3일씩 휴가를 가요. 그럼 업무가 그분들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근데 담당자가 휴가 갔다 와갖고 민원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휴가 다녀와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된대요. 지금은 이제 이 휴가 갈 때는 이 업무 대행자를 지정을 아니, 하고 갑니다. 민원인한테 직접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그런 그거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이 점을 해서 휴가 때는 필히 업무 대행을 시켜서 그런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걸 그러니까 개선을 민원인들의 하겠습니다. 불편 해소를 좀 그렇게 해서 정보를 줘서 다음 사람이 또 연결이 돼서 휴가를 가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서해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우 의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 콘텐츠과가 문화관광과로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그럼 거기는 직원들도 같이 가는 건가요? 예, 예. 지금 아까 여기 문화관광과에 인원을 더 충당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이번에 증원되는 적이 있습니다. 2명이 증원되는. 네. 2명이요? 그 팀까지 해서 4명. 가구 가구 2명 저기에 추가로 2명이 되는. 아무튼 문화관광과가 의외로 업무가 많더라고요. 예, 행사가 좀 많이 있어서 있습니다.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대표문화 축제도 개발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신청장 연락국이 10월까지 한시적이면 그때는 어떻게 끝나는 건가요? 글쎄 지금은 이제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때 끝나는 거로다가 이렇게 자, 알고 일단 현재 10월달까지 돼 있고요. 네. 연장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계속 하려는 마음이 아니면 끝낸다는 생각이 근데 그때 가서 이제 이렇게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인구가 우리가 늘어서 50만이 넘으면 국이 이제 또 아니 지금 저기 시청자 가는. 전략국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그는 이제 한시적인 국이고. 한시적인 국인데 제 말은 그때 가서라는 말씀 자꾸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이라는 거는 다 계획이 있는 건데 그때 가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도 한만국 설치를 얘기를 했지만 미리 준비하셔서 어차피 이건 한시적이었고 지금 많은 과가 다 없어지고 다른 데로 지금 이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미리 준비를 하셔서 해양수산국이 됐던 거기에 뭐 과로 이렇게 항만과를 넣던 우리가 평택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것도 과로 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게 네. 그래서 항만과라든가 해양내적과라든가 수산과라든가 아니,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3개 과정도를 하면은 국을 이제 그래서 해양수산국이 준비하셔야 된다는 된다든가 거죠, 미리. 그래서 아까도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렇게 항만하고 수산 이렇게 저기를 갔지만 국으로 간다면은 항만과, 해양내적과, 수산과 이런 거 아니, 이렇게 그때- 3개 정도 해서 국을 검토를 좀 해본다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거를 신성전력이 10월에 마감되는 걸 예를 들면 그때 봐서 예를 들면 브레이시티나 평택도 관광단지가 된다면 큰 일이니까 끝내지 못하고 계속 할 수도 있고 그때 상황 봐서 그걸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해양수산국에 평택고 관광단지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예. 신성전력국이 남아야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해양수산국에서 분명히 평택고 관광단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요. 브랜시트는 다른 과로 이관하면 되는 거고 이걸 미리 준비하시 그때 봐서 하겠다? 이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그걸 제대로 만드셔야지 우리 평택의 랜드마크라는 평택항을 그냥 이렇게 과로 해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또 그리고 그 부분은 미리 좀 미리 검토를 준비하셔서 10월에는 분명히 우리가 국을 하나 제대로 해서 평택고 관광단지도 해양수산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우리 평택항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걸로 좀 밀고 나가셨으면 해요. 이런 부분은 미리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미 의원 질의실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공재광 시장님 출범해서 야심차게 이제 그 직제 개편을 하셔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 결론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다시 이제 직제를 변경을 하셔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당연히 용도가 기능을 다 했으면 용도 폐기를 해야죠. 그러면 기능이 다한 부서는 깨끗하게 인정하시고 하셔가지고 용도 폐기하시고, 그리고 그 새롭게 업무 조정을 하셔야죠. 그리고 기존에 뭐 예를 보면은 물론 그 우리 공직자 사회도 조직이다 보니까는 과별 그 각자의 이익이 있겠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골치 아픈 문제의 팀은 딴 팀으로 넘겨버리고, 속된 말로 노른자에는 자기 팀에서 앉고 싶어 하는 게 모든 과 부서의 책임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그게 눈에 딱 보이는데요. 여기서 우리 신성장 전략국 같은 경우에 해외 자본 유치 종합계 관련된 업무를 다시 냉기겠다. 신성장 전략국 처음 생기자마자 외자 유치했다고 우리 공재광 시장님 저 한 달 만에 저 경기대 올라가서 사진 찍고 난리치고 외자 유치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내주신 걸로 딴 데로 넘기려고 그래요, 이거. 하던 김에 거기서 계속 캐시죠. 예? 신성장 전략국의 가장 주요 업무가 뭡니까? 첫 번째 업무예요. 첫 번째 업무 이게. 신성장 전략국이 외자 유치해서 평택시 고용 창출하고 세수 늘리고 신성장 전략국 매칭을 만들었을 때 제가 알기에는 취지가 그거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주요 핵심 기능을 다른 부서로 넘긴다. 뭐 해보니까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잘못 짜야지, 첫 단추가 잘못 짜야 되는 건지. 지금 신성장 전략국 뭐 되는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정할 건 인정하시자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좀 그 부분으로 가가지고 좀 잘 안 되는 부분, 또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솔직히 좀 인정을 하고 있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바로 잡아서 신성장 전략국에서 생생내고 속된 말로 광낼 거는 다 뽑아다가 집 사무실 앞에다 딱 갖다 놓고 해보니까 안 돼. 죽도 밥도 안 돼.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예? 그 사람들 월급 받아가면 속된 말로 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고, 이거.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이 전체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아까 조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완화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다시 일부 지금 이러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신성장 전략 쪽에 배정된 업무 중에서 제대로 진행돼가는 게 뭐가 있어요? 물론 일부러 안 하신 건 아니겠죠. 그 사업 목적을 위해서 공직자분들 밤낮 진짜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건 알아요. 하는데 지금 신성장 전략국 만들어가지고서 진행된 게 뭐가 있냐고요, 지금. 물론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담당 부서에서는 무슨 소리 하냐고 뭐 당연히 반론을 제기하시겠지만은 뭐 딱 결론적으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된 거는 현재는 지금 2년입니다. 2년 지났죠. 지금 2년 지났죠. 그거는 인정합니다. 저도 네? 거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레이시티라든가 평택이 좀 큰 적이다 보니까 딱딱 떨어지는 업무. 아 물론 연속 사업이니까 이해는 돼요. 연속 사업이니까 이해가 되고 가장 우리 민선 시장의 어떤 자기 공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끌고 가서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 이해는 돼요. 근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늦은 감은 있지만 이거 다시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저도. 늦은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인정할 거 인정하고 다시 개선을 하시고 했다는 저도 똑같이 동의를 한다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삼 의원께서 제기해 주셨듯이 항만지원과는 항만수산과는 이거 한번 유용사 죄송합니다. 유용사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정 가결이 가능한 거죠? 우리 측에서. 일단은 저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아마 항만수산과 아니라 하영수산과라면 명칭병 물론 사실
명칭 가지고 싸운다는 게 좀 토론을 했는 게 좀 무슨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곽과 명칭하는 건 얼마든지 바꾸는 논리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집행부에서. 그렇잖아요. 논리 개발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한편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말장난하는 거고, 아니면은 무슨 과를 만들어서 논리 만들어가지고 오시면 그거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는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의원님 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조직 개편에 대해서 그동안에 작년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선 지금 수차에 걸쳐서 각 실국토장님들을 부시장실에서 지금 뭐 4, 5차 해가지고 계속 이 우리 조직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아까 이제 국장님도 말씀했었지만 뭐 항만 수산과라든가 뭐 항만수산국이라든가 뭐 아까 해양 이런 저 얘기들도 다 나왔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도출된 문제들이 지금 여기 조직 개편안에 이제 각 국장님들 의견을 다 들어서 이제 반영이 된 거고요. 이 지금 행정기구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뭐 조직관리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건 수차에 걸쳐서 진짜 부시장실에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러 번 토의 끝에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의원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는 저희가 1월 달부터 시작해서 5월 달까지 우리 조직관리계장님도 있지만은 큰 이게 엄청난 노력하고, 저희도 이 바꾸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큽니다. 사실 어떤 조직을 다시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조직에 대한 행정 일도 굉장히 상당히 많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뭐 안 했으면 좋지만 각 국장님들께서 이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지,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 조직과이나 총무과에서 이게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라는 거를 좀 의원들까지 이해해 그러면 주시고요. 저기요, 신정당 전략국에서 문화 콘텐츠, 그 다음에 뭐 이거 해외 자본 유치, 종합계획 수립 이거 자기네들이 못했겠다고 손 들은 거예요? 아니, 꼭 손들었다는 거는 같이 이제 이 협의를 가정하다 보니까. 아니 국장님, 저기 그냥 좀 어렵게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니, 자기네들 그 업무 영역이 넓어지는데 이거 뺏기는 거 부서가 좋아할 부서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당신들 성과 못 냈으니까 이쪽으로 낸 게 원래 기업형 시스템 넘기라고 그러든지, 아니면은 나 우리 힘들어서 못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가져가셔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여기 관광 문화 콘텐츠 문제는 이 문화 관광과하고 이 신성장하고 그동안 조금 이원화돼 있던.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신성전자가 왜 엉뚱한데 이걸 빼다 갔다가 그 고유 업무를 갖다 빼다 갔다 신성장 전략부에다 갖다 놓으면 이게 일이 돌아가느냐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그동안 토익 문제점이 있어갖고 하는 거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번 참고로 하세요. 예. 저는 유영삼 의원의 대안에 동의를 하고요. 항만을 해양으로 바꾸는 거에 동의를 하고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교육과는 그대로 의원 개인 생각입니다. 자치교육과는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치 지방 행정에 가장 큰 게 저는 교육 업무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비중이 큰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을 이렇게 내들려서는 안 돼요. 네? 자치와 업무랑 가장 연관되어 있는 것이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 교육 함부로 가지고 흔들고 왔다가 민주당을 밀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상생협력과 이제 용도 폐기하셔야죠. 할 일 없으면은 너무 업무에 비해서 과중한 인원이 들어갔고 효율에 비해서 너무 높은 고임금의 인력이 투입됐죠.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는 그때 소송이 끝나고 나서 빨리 기부를 축소를 하든지 그때 조정을 하셨어야 됐던 겁니다. 지금 할 게 뭐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 소송이 지금 대법에. 아니, 진행이 되면 뭐 소송, 변호사가 하지. 2개 팀씩이나 붙어가지고 자료 제기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이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교육이 언제나 안 중요했습니까? 우리 자라나는 2세들
중요하니까 교육 가지고 자꾸 이런 짓을 하지 마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굳이 상생협력과를 뭐 주시겠다면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 상생협력과에다가 여기 뭐 거버넌스, 이거 뭐 시민 참여, 이거 뭐 거창하게 뭐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는데 뭐 어쩔 수 없겠죠. 뭐 그렇게 뛸려면 논리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거하고 군경협력, 이거는 지금 뭐 경찰 쪽에서 상당히 이 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또 뭐 주한미군이 내려오게 되면은 그 치안 수요가 무지하게 늘어날 것이고, 그랬을 때 이거는 치안 그 미래의 어떤 그 치안 수요에 대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거는 뭐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생협력과하고 뭐 거버넌스 팀, 뭐 군경협력 뭐 팀 그래가지고서 뭐 논리를 좀 만들으세요. 적당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서 그렇게 뭐 상생협력과랑 묶어주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가지고서는 그렇게 흔들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그 자치교육과의 직원이 몇 명이죠? 저 교육팀이 팀하고 직원이 몇 명이죠? 지금 현재예요. 지금 16명이 그 교육팀은 16명이 교육팀만 지금 저 자치교육과의 교육만 맡고 있는 저 인원이에요. 16명이. 아니잖아요. 예, 네, 아니잖아요. 두 팀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각 초등학교, 중학교 민원들로 가면서 가보면은, 물론 1차적인 책임을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교육청 예산이 됐던, 뭐 시 예산이 됐던 간에 세금,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 잘못된 거 개선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이 교육만큼은 제가 건드리지 말고, 한 부서가 제대로 영속성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드리려면 딴 걸 건드리세요, 딴 거. 교육만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지. 예? 이게 전부 다 법입니까, 교육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다른 거 갖다 붙이려면 다른 걸 좀 갖다 붙이세요. 여기다가 상생협력과에다가 다른 것 좀 갖다, 예, 뺏어다 갖다 붙이시던지.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도시주택국, 그 주택가 신설은 좀 너무 좀 늦은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전국에서 아마 그 부동산 광풍이 일어난 데는 평택이 1순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작에 좀, 아마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저 공정원 시장님 첫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해제했을 때 이거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늦은 감이 좀 있으시지만은 여기도 인원 2명 구충해준다? 이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주택과 건축 담당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인허가 70-80개는 다 깔고 앉아 있을 거예요. 검토 시간. 2명은 지금 있는 팀의 저 인원은 그대로 가고, 네. 위에 2명이 더 증가갔던 2명 가지고 돼요. 2명 지금 각 출장소도 지금 뭐 100번씩 갖다 안충, 송출 지금 다 깔고 앉아 있는데 지금 이거. 4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건축도 한 명. 어쨌든 간에 뭐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 판단을 하셔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무지,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세요. 자, 공 시장님, 정무기능이 좀 미흡해서 정무기능 비서관 보완해야 된다고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내셔? 그렇잖아요. 우리 공 시장님 취임하신 지 학교 다니시고 외지 나가셨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모르셔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정무기능 비서관 하나 좀 하려고 그랬는데 승인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그 얘기가.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거 되지도 않는 얘기, 뭐 6급짜리가 속된 말로 뭘 하겠어요? 이전까지 역대 4대, 5대, 6대, 4대? 이거 시민협력실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여러분들 계셨어요. 근데 장점보다는 부작용이 많았었죠. 선거에 개입돼서 사고 처리받으신 분들 계셨었고, 어떤 알력이 있어가지고 이권관계에 개입해가지고 어떤 부작용도 생겼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평택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별로 곱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가 시장이 내 정무기능을 보완을 하겠어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럼 솔직히 얘기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엉뚱한 논리를 갖다 대시냐고. 그럼 그 판단에서 의회에서 우리 권한대로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6급이 뭘 조정을 하고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6급의 임금을 가지고서 그럼 아까 우리 선배 의원님께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경력이 많으신 그런 분들이 와서 과연 그 직책을 맡으실 것 같습니까? 그건 안 맞죠. 그러면 시장님을 보좌하는 수준의 정무비서관. 그게 맞잖아요.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맞고 제가 이제 솔직히 그렇게 설명이 딱 떨어지게 설명 못 드린 거는 죄송하고 아까도 제가 좀 정무적인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내는 거를 좀 우회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딱 떨어지게 못 드린 거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좀 잘. 자, 우리 저 평택시 시정을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면은 얼마나 원칙적으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진행되던 과정에 있어까지가 큰이 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다 느닷없이 올려가지고서 2년 만에 올려가지고서 엉뚱한 논리로다가 해주셔고 그랬는데 그거는 저 의원들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께 선뜻 그 용납이 안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저 건의드립니다.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셔가지고 어떻게 좀 지금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금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좀 우리 내부적으로 좀 잠깐 조율을 해서 예. 수정안을 지금 한다든가 어떤 네. 그런 안을 좀 도출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방대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기성 의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되는 얘기는 이병규 의원님 얘기한 것뿐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이 얘기한 거 다 검토되는 거예요. 아니 이 종합적으로다가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죠. 잘 검토해 오시고 이제 저 6급 결정직에 대해서 지난번 예고했던 거라고 치할게요. 지난번에 이게 있었어요. 왜 없어진 거예요? 이건 이미 제가 이제 준비를 시켰으니까. 예. 뭐 지난번에도 그 간담회 속상에서도 의원님이 뭐 질문을 하셨지만 저희가 그런 딱 부러지게 뭐 왜 간뒀는지 판단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그때 당시에는 이 시장님하고 이런 뭐 의견 충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이 외부 그 시민 단체라든가 시민들하고 좀 의견 충돌도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본인들이 그냥 이 한테서 나간 거였지만 파악이 됐지 실제 뭐 어떻게 딱 부러지게 왜 간뒀냐는 것까지는 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좀 답변 있습니다. 중에 시장과 의견 중에서 그만뒀으면 이번에 하는 사람들 시장과 의견 중에서 또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의견 충돌이라는 거는 이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이제 왜 간뒀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딱 요것 때문에 간뒀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그런 좀 아니 시장하고 시장이 뽑은 사람하고 둘이도 의견 충돌해서 그만두는 판에 그 다양한 시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 그럼? 100%는 다는 아니지만 좀 최소화 시켜보겠다는 취지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제가 이제 바랍니다. 이걸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 예전에 이거 있던 것도 제가 잘 알고 그만둔 것도 잘 알아요. 답변 참 분석하지 그나마 갖다 댄 게 그 시장하고 그 의견 충돌해서 그만뒀으면 참 답답해요. 아니 두 사람하고 지가 뽑은 사람하고도 의견 충돌해서 그만두는 판에 그 47만 시민하고 어떻게 소통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진작에 좀 검토를 해보지. 우리가 이제 다른 조례는 없어요. 이거 이제 이 지지답변이 끝나면 바로 이제 이거 심사 조정 들어가는데 뭘 어떻게 검토해겠다는 거예요. 우리 뭐 이거 가지고 계속 오늘 하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이 책을 또 해야 돼. 결산 승인을. 아니 그거는 뭐 따로 이렇게 시간 오래 저기 건 아니고요. 이래서 지금 저 끝나면은 뭐 점심 시간 저 오후 시작하기 전이라든가. 오후 시작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의결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하고 그런 시간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은 제가 바로 좀 이 의견을 한번 좀 쉬는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잠깐 좀 의견을 주시면 제가 해보겠다는 뜻.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뢰실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지뢰실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우리 그 직렬 관계 때문에 제가 좀 다시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속기사를 보면은 지금 이제 8급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 속기사를 보면 그 지난 그 180회 때 179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 지적을 해서 우리 그 김학봉 과장님께서도 그때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하나도 이번에 뭐 변화된 게 하나도 없네요. 사실 이렇게 그 좀 어렵게 8년씩 근무해가 직급 관계도 다른 그 시군 보면은 6급, 7급 이렇게 됐는데 우리 평택시는 8급입니다. 8급. 그거는 좀 8급,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8급이다, 9급이다 이러면 경력이 되면은. 글쎄, 지금 그걸 경력이 맞춰서, 그러면 그 우리 공직자분들 그 경력의 그 진급 예, 과정이. 맞춰서 7급, 6급 그런 그 단계에다가. 편제를 좀 이번에 요거 할 때 같이 좀 수정이 좀 됐으면 다음 때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물론 무슨 말씀 하겠습니다만은 특기사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지만 특기사분이 지금 우리 일반직이 7급 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당히 아직 8급이시지만 7급으로 진급하는 연한보다 아직 몇년 더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하고는 레벨이 맞춰야겠죠. 여기 특기사라고 해서 의회에 계시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보다 먼저 7급을 하시기는 좀 그렇고요. 기간이 되면은. 아니, 제가 그 지금을 뭐 당장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예, 그 직렬 관계를 그런 걸 조정해서 타 시군의 그 비해서 보면은 우리만 지금 평택시만 좀 너무 낮으니까 네, 그런 그 걸- 직렬을 네, 좀 그런 거는 해서 좀 맞죠. 하고 그럼 이제 계약직들도 지금 보니까 사실 지금 속기사 지금 3명이서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대체 인력도 좀 필요하고 이게 왜냐면 이제 정기적으로 사실 들어와줘야 이거 의회나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뭐 120만 원 받고 갔다가 몇 달 쓰다가 그냥 가고 이직하는데 이런 문제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좀 6급짜리 지금 그런 거 비서관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여기도 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나가도록 하여튼 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요. 예. 정말 그 우리 그 공직자분들도 진급이 안 되시는 분들도 진급이 좀 잘 될 수 있는 방안도 좀 연구해야 되고 지금 6급 달고 아마 이제 정년 며칠 안 남은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님,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하시는 분들이 지금 평택시에 많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다 저기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평택시가 신성장 경제 신도시를 매일 얘기하면서 온 동네에 현수막 붙여가면서 신성장 이런 부분들 상생 얘기하면서 정말 일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하시는지 제가 이런 부분들은 얼마 전에 체육회에서도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평택시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검토를 하시는 건지 지금 여기 이 시간만 검토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의원님 그것은 이제 우리 시간 선택제가 있고 저기가 있지만 불계약도 그러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우리 평택시에는 각 지자체는 총액인권제라고 해가지고 공무원 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 선택제도 쓰는 거고 일시 임시직도 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어쨌든 그 총액인권비를 무기계약직까지 저희가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게 되면 총액인권제에서 정부에서 지향하는 총액인권제를 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시간 선택제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액 인건비가 지금 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운 거네.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네. 그거는 사실상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계속 이렇게 그냥 인건비가 총액이 올라가니까 못한다. 다른 것도 하지 말으셔야죠. 그러면요. 아니, 정부에서 인구에 비례해서 그런 그 총액인권제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이 지자체에서 이게 좀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이영상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기성님 계속해서 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총액 인건비 대비 현재 정원은 몇 프로까지 찼습니까? 몇 프로까지 찼습니까? 요번에 우리가 요번에 지금 그 범위 내에서 지금 43명 증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꽉 차는 거예요? 총액 인건비 대비? 여유정 1%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사용해서 1%면 몇 명? 17명 지금 43명 빼고 아니 그것까지 합쳐서
그럼 꽉 찬다는 거예요, 이제? 예. 이거 되려면? 예. 어? 총인 인건비로 해서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무기계약 전환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늘릴 수도 있는 거고, 현재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거고, 그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원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쪽에 비중을 두냐의 문제고. 지금 의원님께서 뭐 새로 외부에서 이제 신규자로 뽑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이게 저는 뽑자는 얘기 아니라. 아니, 우리가 이걸 전환을 해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이 지난번 유영삼 의원님도 얘기했던 의회 속기사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역할을 하는 분들의 상시 반복적으로 우리 8시간을 근무하는 형태의 사람들 이걸 매번 검토한다는 총무과장 오는 사람마다 검토했는데 그 검토는 무슨 검토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라도 그러면 한 번에 안 되면 진짜 필요한 사람이라도 뭐 숫자를 줄여서 뭘 반영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검토만 하다가 그냥 그거 다 퇴직했어요? 그때 당시 검토한 사람들은 이건 의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해서 평택시에 일자리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취지에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정규직 일자리를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 일용근로자나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 이거를 일자리 만들었다고 자랑해보면 그건 생색내기요. 그다음에 공공 부분에서 그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화 시키는 문제를 다 알 수 없지만 파트타임이나 일용근로자 아니면 시간제 근로 이런 거를 그래도 일정하게 무기계약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한은 다 지자체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총의 인건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는 그런 비중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이 조직을 개편해서 어떻게든 채우려고만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는 뭐 맨날 얘기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속기사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서 무기계약직 얘기를 몇 번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거 다 전부 그냥 뭐 떠들든지 말든지 우리가 간다 이렇게 하고서 또 시의회에서 얘기하면은 검토해보겠다고 무슨 검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문제는 의지가 없으면요 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뽑겠다고 해서 의회에다 사정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김기성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북아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